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은행에 있던 빚을 네, 감옥에서 다 갚아버렸네요. 싹 갚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은행 대출을 갚았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축하할 네. 일인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 법정에서 이제 죄가 없다, 무고하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옥중에서 또 건강이 안 좋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 관련 일들은 처리할 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예. 겁니다.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됐던 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소송으로 받아냈어요. 옥중에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4년, 14년 그리고 15년, 16년까지 1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을 4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옥중에서 이걸 차곡차곡 다 갚았는데 약 절반 정도는 자동이체로 만기일이 도래하자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나머지 2건 정도, 한 또 5억 원에 달하는 돈은 대리인이 아마 처리하지 않고는 별로 이제 상환할 날짜가 아닌데도 상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상당히 재산 관리를 옥중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얼마 전에 전세금 관련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전세금 관련한 소송도 있었는데, 자, 옥중에서 뭐 일종의 그래도 재테크, 뭐 금리가 조금씩 오르니까 뭐 재테크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부동산은 사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그 강남구 신사동의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미승 빌딩이죠. 네, 이 미승 빌딩이 이제 공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네. 3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유라 씨, 딸 정유라 씨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용평의 그 토지도 있는데요. 네. 이 토지도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냥 놔둬도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니 왜 옥중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하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형사적으로 지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그에 따라서 민사적으로도 불이익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순실 씨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서도 최대한 재산 관리 또는 재산 증식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아직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최 씨는 정말 열심히 재산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나올 당시에만 해도 재산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시 발언 준비했습니다. 압구정동이 처음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배추밭이 많았을 때고 그래서 굉장히 싼값에 나와서 그거를 지금 증축한 겁니다. 그 전후 사항을 전혀 상황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자가 되는 게 미승빌딩인데 그게 30년 전에 산 건데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시가가 올라가지고 뭐 100억, 200억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는. 네,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입법도 추진이 됐었었는데 뭐 더 진전은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그래서 예. 2017년 여름에 이제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이. 네. 최순실 씨가 해외 여러 곳에 재산을 이제 분산해서 은닉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재산들을 이제 환수할 수 있게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발의했는데요. 그 후에 국회에서 뭐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검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힘을 모아서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는데요. 예. 근데 지난달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한 특정한 부처의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은 물론이고요,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해외 불법 유출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또 네. 역외 탈세까지 조사하는 그런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특별한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좀 명확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 또 정부 기관이 어떠한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검찰이 구형한 벌금만 1,200억 원 아닙니까? 근데 검찰 쪽에서 이거를 갖다가 팔아서 예.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구형은 1,200억을 했는데 예. 1심 판결을 보면요. 예. 자, 징역은 20년이 나왔고요. 벌금은 180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 추징금이 별도로 있는데 72억 원 정도 72억 원.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뇌물로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죠. 72억 9천만 원. 예. 약 이제 7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제 휴게실로 나가서 이제 탄식을 했다. 큰 소리로 정말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형 선고보다는 벌금 액수에 놀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금액은 그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일단 이 미승 빌딩 자체는 지금 뭐 압류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 문제는 이 외에 추가적인 이 최태민 일가 재산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은닉 상황이 좀 확인이 돼야 입법도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벌금과 추징금을 다 낼지 아니면 황제 노역으로 이 복역 기간으로 가산을 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몽으로 때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될지 이것은 최순실 씨의 앞으로의 네.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심이 진행 중이니까 2심 판결을 또 봐야 되고 최종심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심 중간에도 법정 휴정을 할 때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재산 지키기에는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금은 내지 않으면 이제 그 최장 5년의 그 노역장 유치가 되는데요. 추징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 지금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추징금을 계속 네네. 체납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안 내지 내고 않은데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네. 국세청이나 검찰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벌금과 추징금은 사실 그 노역장 유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딸 정유라 씨에게 재산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정유라 씨한테 재산이 넘어가면은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뭐 없는 거 아닌가요? 없어지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이거 역시 안민석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위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이게 계속 쭉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면서 그 자금이 다시 한번 한 차례 건너가서 정유라 씨가 만약 완벽하게 그런 관리하는 권한을 취득하고 또 어딘가에 몰래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찾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네. 아직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일단 확인되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네. 예. 자, 이번엔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만큼이나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은행권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고객들의 대출 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부당한 이자를 받은 것만 수십억 원이네요.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예. 네. 일단 금감원이 시중 9개 은행이 이게 대출 이자를 잘못 계산을 해서 더 받았다 이자를 고객들에게 그것을 이제 환급 조치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9개 은행의 이름을 알리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혼란이 훨씬 큰 거예요. 음. 내 주거래 은행인가? 혹시 내 대출의 이자가 더 붙은 것인가?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도 하고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시면 3개 은행 이름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급 조치하기로 은행이 결정을 했어요. 예. 경남은행이 제일 많아요. 한 25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은행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티은행. 이 시티은행은 뭐 한 1,100만 원 정도 금액은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금액들을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더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환급 조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일파만파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고의로 이자를 더 받아갔는가? 정말 은행 측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순 실수인가? 근데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네. 예.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은행을 그럼 어떻게 믿지? 숫자에 관해서는 우리 개인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한 게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은행이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계산을 해서 이자를 띄워왔단 말인가? 이건 더 불신이 커질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 일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곳 외에 뭐 다른 은행들은 조금 안심한다 뭐 그런 입장이긴 네. 한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네.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그럼요. 일입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뭐 공동 소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그 사실을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밝힌 게 전체겠느냐, 전부겠느냐, 혹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제 법원의 절차를
그 거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당하게 누군가의 돈을 가져갔으면 그 돈을 이제 돌려받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예.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목적도 있고 그런 그렇죠. 의의도 있거든요. 앞으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수나 대출 건수가 다른 은행에 네. 비해서 사실은 지방은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적거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다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를 해라 이렇게 네. 뭐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소비자 입장에 좀 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럼 이자를 더 낸 거냐? 예. 그랬더니 최고 금리를 적용한다든가. 사실은 그렇죠. 더 낮춰줄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 전산적으로는 더 낮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는 담보를 잡았는데 예. 담보를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소득도 누락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신용대출이니까 또 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 대출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얼토당토 않은 방식으로 예. 이자가 쑥쑥 올라간 거예요. 더 문제는 은행에 요구해도 자 이것은 영업상 기밀입니다. 이자 알려줄 산출 수 방식은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면 이게 더 가져가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모 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우리가 덜 받은 이자도 있는데요. 예. 환급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이 얘기는 전 더 놀라운 일이 예. 이자를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우리는 전산상으로 딱 규정돼 있어서 예. 신용등급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따져요. 그렇죠. 네. 그럼 은행이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자가 해서 벌어들일 신뢰를 때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제가 매달 이자를 내는데 이 이자가 지금 맞는 겁니까라고 건지. 대면 접촉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늘 불안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대출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은행이 신뢰를 회복해서 예. 네.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음. 금융 대혼란이 온다 이런 말씀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의 소득을 뭐 과소 평가한다거나 과소 적용한다거나 담보가를 누락하고 만약 고의가 있다면은 이거는 혹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면허인 10대들이요 승용차 이 빗길에서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고 차에 타고 있던 학생 4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상태만 봐도 네. 정말 무서운 사고였던 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파, 전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CCTV 영상이 남아 있는데 예.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어제 새벽인데 장마가 시작되던 날 아니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90도로 꺾이면서 인근 상가에 예. 1층에 있는 아웃도어 매장을 들이받게 돼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이 안에 5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네. 다 중고생입니다. 미성년자들이고요. 4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아주 위급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무면허로 이렇게 청소년 5명이 예. 렌트카를 타고 새벽 빗길을 질주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행히 새벽 6시경이기 때문에 매장 안에 아직 오픈을 안 한 거죠. 예.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저 상가에 사람이 더 있는 시간대였으면 아주 위험할 뻔했죠. 이미 4명의 안타까운 이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정말 빗길에 쏜살같이 달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 빠른 속도여서 좀 많은 큰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차를 어떻게 빌릴 수 있었던 건지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면허를 확인했다. 새벽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터카 그 업체를 상대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느냐? 렌터카 업주가 어쨌든 인증을 거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 운전자에게 빌려준 건데 예. 그러면 렌터카 업주도 당연히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대로 실현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차를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 부과나 또는 그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한번 유사한 사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역시 렌터카 회사가 속았어요. 가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속아서 차를 넘겨줬는데 그 후에 난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이 렌터카 업체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건 맞다. 하지만
이제 그 운행 지배가 계속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네. 렌터카 업체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요. 예.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고 형사적인 부분과는 별개이긴 하겠습니다만 민사적인 부분의 책임은 이제 이번 사안에서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족들의 마음의 뭐 상처는 정말 클 것 네. 같은데 이 학생들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예. 다 10대고요. 네. 운전자도 고등학생, 미성년자, 남학생. 지금 이제 일단 경찰은 사망자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한번 측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원인은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새벽 시간에 뭐 음주를 했다면은 더 문제고요. 예.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어쨌든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사실이고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났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부모, 유족들의 가슴도 미어지겠지만 네. 이게 이번 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연간 수십 명의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가 렌트카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을 해서 지금 이 렌트카의 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던 그렇죠. 얘기고요. 네. 예. 2012년부터 카쉐어링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예. 렌트카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 몇만 원 그러고 빌리는 걸 생각하지만 이제 시간제로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는 카쉐어링 제도도 렌트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청소년들이 뭐 2시간만 빌려서 어딜 다녀오겠다든가 이런 경우에 정말 좀 철저한 요즘에 비대면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예. 보다 좀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일수록 사실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은 기억해 보면은 네. 좀 달리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인데 속도를 내서 사고가 나면은 사망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거. 무면허 있다는 게 일차적으로 문제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달리는 흉기니까요. 예. 또 이 길 가던 보행자, 죄 없는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늘 상존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좀 경각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좀 잘 챙겨서 네. 아이들 면허 없는 아이들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 못할 수 있도록 좀 네, 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 운명을 결정질 독일전 다가왔습니다. 16강 진출 확률 뭐 1%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99%는 그럼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기실에서 내기를 했는데요. 예. 손수호 변호사 이긴다고 했고요. 2대 누가요? 0 승. 우리가 이기기를 이긴다. 이기기를 2대 0 희망하신다고 승. 네. 했습니다. 예. 저는 3대 1 승. 예. 일단 애국심에 걸었습니다. 네. 예. 네, 이 최원희 앵커는 상당히 냉정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오늘 뜨거울 수밖에 없죠. 이기든 지든 오늘 뭐 자정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축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열심히 있을 텐데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1%라도 지금 경우의 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경우의 수가 있는 한 뭐 내일 새벽이 돼서 탈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16강 갈 수 있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늘 치맥 많이 소비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이 그 치킨 배달이 한 35배 정도 늘었다고 맞습니다. 하더군요. 예. 오늘 밤에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더 조마조마한 거죠. 네, 외국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를 걱정하는 기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별걸 다 네. 걱정해요. 외국에서. 아니 우리 너무 한국 재밌습니다.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뭐 월드컵은 별 상관이 또 없다면서요? 16강 올라가도 네. 군대는 가요. 네, 예. 그렇죠. 우승을 해도 군대 갑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네. 한 이탈리아 매체인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 받는 급여가 이제 연봉 계약입니다만 시즌에 받는 한 달 치료 계산하면은 약 4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그런데 군에 가면 이제 뭐 군 팀에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상무 팀에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약 13만 원밖에 안 된다. 100유로. 네. 네, 그 해외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하는데 군대 가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되고요. 그렇죠. 또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메달을 네. 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02년에는 이제 16강 이상 진출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특별한 규정. 네. 대체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종목 간의 형평성 때문에 그 제도는 없어졌거든요. 네. 예. 문제가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도 사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병역에 대한 특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예. 분이 대신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이미 군복무를 다녀오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2번 가겠습니다 이런 두 청원도 번이라도 가겠습니다. 조금은 장난스럽지만 뭐 예. 그런 심경도 있고요. 그런 네.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고 지금 한국 축구를 사랑받고 응원하는 있는 분들이 거죠. 많다는 얘기니까요. 예. 만에 하나 이 오늘 밤에 음.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
이 선수들의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의 경기력이 훨씬 좋았기 잘했고요. 때문에 마지막 경기다 하고 정말 열심히 10발씩 뭐 20발씩 더 뛰어준다면 네.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 4강에 뜬 나라입니다. 제가 축구 있는 날마다 크로징 멘트 하면서 발길질을 해가지고 졌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는데 오늘 네. 발길질 안 하고 네. 정말 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